방전 걱정 없이 충분히 마음껏 촬영 장비를 사용하고 쉬는 시간이나 잠을 잘 때 충전을 맡겨둘 수 있었고요. 지퍼를 다 열어도 안쪽 면이 뒤집어지지 않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피사체 트래킹까지 해줘서 혼자 촬영할 때에도 걱정 없이 아주 잘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우입니다. 저는 지금 태안에서 1박 2일 동안 캠핑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안 캠핑 아이폰 출사 영상 아직 안 보셨으면 링크해드린 영상 얼른 보고 와주세요. 채널에서 가장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평소에 유튜브 업로드를 위해 어떤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지, 특히 이번과 같은 야외 촬영에서 어떤 장비들을 사용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리는 제품들 대부분이 내돈내산이고요. 장비에 대한 질문이 꾸준히 많았던 만큼 야외 촬영이나 촬영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DJI OM5입니다. 야외 촬영을 갈 때 꼭 챙기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DJI의 오즈모 모바일 핸드 짐벌 시리즈는 이미 명성이 높죠. 최근에는 6 모델까지 출시되었을 만큼 꾸준하게 스마트폰용 핸드 짐벌을 제작하고 있는 브랜드의 모델입니다. 외관을 먼저 살펴보면 스틱을 늘려서 셀카봉처럼 활용할 수도 있고, 제품 아랫부분에 다리를 펼쳐주면 삼각대처럼 세워둘 수도 있게 설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틱을 뺐을 때도 촬영 버튼이나 틸팅 같은 제품 조작이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스틱 길이를 원하는 만큼 조절하고 삼각대처럼 사용할 때 높이를 조절해주거나, 셀프 카메라 비디오 촬영 혹은 후면 카메라 촬영 때도 조금 더 폭넓은 높이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서 추가로 구매가 가능한 필라이트 클램프를 장착해서 셀프 카메라를 촬영할 때 부족한 조명을 채워주고 있는데, 단순히 조명을 온오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색온도나 밝기를 여러 단계로 조절해 줄 수 있어서 야간 브이로그 촬영은 물론이고 빛이 부족하다 싶은 주간 촬영 때도 너무 잘 활용을 해주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영상이라는 짐벌 고유의 목적 측면에서도 언제나 늘 항상 부드럽고 흔들림이 최소화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고, 자체 앱을 사용하면 피사체 트래킹까지 해줘서 혼자 촬영할 때에도 걱정 없이 아주 잘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니 FDR-X3000 액션캠입니다. 휴대하기 편하고 촬영하기 쉽고 기능들 직관적으로 빠르게 선택할 수 있고 방수 가능하고 액티비티 상황을 위해 흔들림 방지 잘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액션캠의 존재 이유이자 액션캠이 잘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모델은 4K 촬영을 지원하기도 하고 디지털식이 아닌 광학식 손떨림 방지가 적용되어 있어서 화각 손실 없이 훌륭하게 흔들림이 적은 영상을 촬영해주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상황이나 스키를 탈 때처럼 흔들림이 많은 상황을 기록할 때 아주 잘 사용해주고 있고, 방수캡을 씌우면 수심 60m까지 방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서핑하는 모습을 기록하거나 바닷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들을 촬영할 때도 아주 잘 촬영해주고 있어요. 꼭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혼자 촬영하면 구도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셀프 브이로그 촬영을 할 때 서브캠으로 사용해서 이곳저곳에 두고 다양한 화각으로 상황을 담는 용도로도 잘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니 TX660 보이스 레코더입니다. 국민 유튜버 마이크로 불리는 TX650의 후속으로 나온 제품인데요. 야외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카메라와 피사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소리를 잘 기록해 줄 수 있는 마이크가 필수적입니다. 물론 영상 촬영용 무선 마이크 용도로 더 전문적으로 출시된 제품이 많습니다만, 이 제품의 장점은 실내나 실외에서 언제든지 쉽게 꺼내서 본체에 있는 클립으로 옷깃 같은 곳에 장착해두고 전원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도 녹음 버튼 하나만 눌러서 바로 녹음 시작과 중지를 할 수 있다는 간편함에 있습니다. 제 채널에 올라오는 거의 모든 영상의 음성 녹음은 모두 이 마이크로 하고 있는데요. 음질 측면에서도 이 정도면 아주
아주 만족스럽고 내장 메모리가 16GB이기 때문에 기기에서의 MP3 포맷에서 최고 음질인 192KB/s로 설정했을 때 최대 159시간이나 녹음이 가능하고 배터리 측면에서도 한번 완충하면 12시간 가까이 녹음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간편하게 용량 걱정 없이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레코더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야외 촬영을 할 때 바람이 많이 부는 환경에서 촬영했을 때 잡음과 노이즈가 너무 심해서 해당 음성을 사용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던 만큼 야외 촬영 환경에 따라 이 부분은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아이나텍에서 나온 테크 파우치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촬영을 자주 하거나 전자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공감하실 거예요. 한번 나갈 때 챙겨 나가야 할 선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전자제품들이 케이블을 통합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한 번 나갈 때 여러 제품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면 그 개수에 맞는 케이블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촬영을 나갈 때에는 촬영 전에 렌즈를 닦는 클리너나 SD카드, 마이크로 SD카드, CF 메모리도 챙겨야 하죠. 꼭 촬영이 아니더라도 여행 같은 상황에 외박을 해야 할 때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 같은 제품을 위한 보조 배터리나 케이블을 챙기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자제품이나 촬영기기에 관련된 작은 충전 케이블과 필요 용품들을 아이나텍 테크 파우치에 보관하고 있어요. 촬영을 나가야 한다, 여행을 가야 한다 하면 이것저것에 흩어져 있는 케이블 챙길 필요 없이 필요한 것들을 이미 정리해서 넣어둔 파우치 하나만 챙기면 끝입니다. 파우치 안을 열어보면 물건들을 깔끔하고 안정적으로 정리해 둘 수 있도록 잘 분류된 공간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지퍼를 다 열어도 안쪽 면이 뒤집어지지 않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 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야외 촬영에서 안에 있는 제품들을 분실이나 파손시킬 염려를 덜어주기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섯 번째로 룩스패드 2개입니다. 저는 950럭스와 480럭스 스펙을 가진 유쾌한 생각에서 나온 두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은 물론이고 평소에 실내에서 촬영하고 업로드하는 영상을 촬영할 때도 이 룩스패드를 자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야외에서는 조금 부족한 스펙이기는 해요. 평상시 인물 촬영 때는 950럭스 조명으로 얼굴의 반쪽을 비춰주고 480럭스 조명으로 남은 반쪽을 반대쪽보다 조금 덜 밝게 비춰줘서 전반적인 얼굴 톤을 밝게 해주지만 달걀 귀신처럼 너무 창백하게 뜨지 않게 입체적으로 조명을 사용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LC200K라는 캠핑용 랜턴 조명으로 나온 작은 조명도 잘 활용하는데, 이 조명은 무선으로 손에 가볍게 들 수 있는 조명이기 때문에 라이팅 자체에 움직임을 주고 촬영하고 싶은 순간이나 두 개의 룩스패드 조명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색온도를 맞추고 종종 서브 조명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에코플로우 델타2 파워뱅크는 제품 제공을 협찬받은 제품인데, 협찬 제의가 오기 전에도 너무나도 사용해보고 싶었던 제품이었어요. 이 제품은 쉽게 말해서 엄청나게 큰 용량을 가진 보조 배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로 40cm, 세로 21cm, 높이 28cm에 12kg이라는 큰 사이즈에 걸맞게 1024W, 약 32만 mAh의 용량을 가진 파워뱅크예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 보조 배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USB 일반 충전 포트 2개, 고속 충전 포트 2개, 배가트 충전이 가능한 고속 충전 C포트 2개와 12V C거잭 단자 1개, DC521 출력 단자 2개, 그리고 220V 단자가 4개나 달려있는 모델입니다. 이쯤 되면 거의 모든 전자제품을 한 번에 여러 개, 여러 번 충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용량과 출력 단자 배치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야외 촬영 장비에서 테크 파우치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이번 태안 출사 촬영과 같은 야외 촬영을 할 때 당연히 전력 소모 이후에 해당 충전기를 꽂아줄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전까지는 3만 mAh 정도 되는 보조 배터리를 사용했는데, 이번 촬영처럼 아예 야외에서 외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 용량이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룩스패드나 카메라 충전기 같은 220V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보조 배터리에 연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제약이 크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번 촬영에서는 델타2 모델에 방전 걱정 없이 충분히 마음껏 촬영 장비를 사용하고 쉬는 시간이나 잠을 잘 때 충전을 맡겨둘 수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을 촬영하는 이 순간에도 룩스패드를 델타2에 연결해서 아주 잘 사용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에 오랜 야외 촬영으로 파워뱅크 자체가 방전되었을 때는 어떨까요? 큰 용량을 가진 제품인 만큼 완충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델타2에는 엑스스트림이라는 단독 특허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무려 50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하고 1시간 정도면 완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속도는 다른 일반적인 파워뱅크보다 약 7배 정도 빠른 속도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3000mAh짜리 보조 배터리 완충보다도 몇 배는 빨라서 진짜 두 눈으로 충전 속도를 확인하고도 아직까지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진짜 빠른 속도입니다. 특히 이런 캠핑장 같은 곳에 오면 대부분 전력 제한이 있어서 600W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전용 앱을 연결해서 AC 충전 속도를 원하는 만큼 세팅해서 해당 전력 제한에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이 앱이 있으면 기기 가까이 다가가서 일일이 잔여량을 확인할 필요 없이 실시간 충전 상황이나 사용 가능한 잔여 시간 등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델타2에는 엑스부스트라는 또 다른 특허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드릴과 같은 높은 소비 전력 기기를 과부하 없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캠핑장 같은 곳에서 600W가 넘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을 델타2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아주 큰 장점이에요. 또 테슬라 전기차에도 사용되는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열과 충격에 강해서 안정성도 높고 100%로 완충하고 0% 될 때까지 방전된 상태를 1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 모델은 3000회의 충방전 사이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완전히 다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약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제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안정성과 배터리 수명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같은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 파워뱅크에 비교했을 때 무게가 더 나간다는 점은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1024W라는 용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델타2 추가 배터리 구매하시거나 델타 맥스 추가 배터리를 활용해서 최대 3배까지 용량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태양광 패널을 추가 구매하셔서 태양광을 통해 충전을 하실 수도 있는데 2023년 4월 10일까지 링크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태양광 패널을 무료로 증정해 주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진짜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태양광 패널이 너무너무 가지고 싶네요. 오늘은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평소에 어떤 장비 사용하고 있는지, 특히 야외 촬영에서 어떤 장비를 사용했는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 기획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 드리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